2025년 11월 13일 조비 에비에이션이 터빈 전기 하이브리드 수직 이착륙기, 그러니까 VTOL의 첫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항공산업 전체, 특히 군사 분야랑 조비라는 기업의 미래를 완전히 재정의할 수도 있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행의 핵심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요. 바로 증명입니다. 증명이요? 네, 증명. 조비가 그동안 뭐랄까 개념으로만 제시했던 기술력, 또 생산 방식, 사업 모델 같은 것들이요. 이게 그냥 계획이 아니었다, 실체였다는 걸 시장과 정부 그리고 군에 아주 강력하게 각인시킨 사건이죠. 말 그대로 우리는 말로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진짜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하늘에 띄우는 회사다. 이걸 그냥 보여준 셈입니다. 아, 증명이라는 단어가 확 와닿네요. 이제 제 눈을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그 비정상적으로 빠른 개발 속도요. 설계부터 제작, 통합, 비행까지 단 3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아니, 이게 항공산업에서 가능한 시간인가요? 보통 항공기 하나 개발하는데 10년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너무 빠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 과정에서 뭐 안전성 검증 같은 중요한 단계를 놓칠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게 바로 조비의 핵심 경쟁력을 이해하는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이 놀라운 속도의 비밀은 바로 수직 통합, 영어로는 Vertical Integration에 있습니다. 수직 통합이요? 네, 보통의 항공기 제조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아요. 엔진은 프레젠 휘트니에서 가져오고 항전 장비는 하니웰에서, 기체 구조는 또 다른 전문 업체에서 다 공급받잖아요. 네, 그쵸. 수십 개 외부 업체랑 조율해야 하죠. 맞습니다. 그 업체들이랑 사양 조율하고 문제 해결하고 인증 맞추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거죠. 각 연주자가 다른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연되고 비용도 올라가는 거군요. 그럼 조비는 이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조비는 지휘자가 아니라 작곡부터 연주까지 혼자 다 하는 원맨 밴드에 가깝습니다. 배터리, 모터,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심지어 그 자율비행 시스템인 슈퍼파일럿까지 핵심 부품의 90% 이상을 직접 개발하고 제작하거든요. 90% 이상을요? 네. 그러니까 외부 업체와의 설계 충돌이나 납품 지연 같은 변수가 거의 없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냥 내부에서 바로 설계하고 만들고 테스트할 수 있는 구조죠. 아, 안전성 문제도 그럼 같은 맥락이겠네요. 모든 걸 내부에서 통제하니까. 정확합니다. 문제가 생겨도 외부랑 책임 소재 따지고 조율할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3개월이라는 기록적인 시간을 가능하게 한 진짜 원동력입니다. 듣고 보니 마치 테슬라가 배터리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만드는 것과 아주 비슷한 접근 방식이군요. 자동차 산업의 혁신 모델을 항공산업에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자료 인용된 투자자들의 말이 수직 통합이 얼마나 빠른 변화와 개선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다. 이 말이 이제야 좀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네, 이건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래 시장의 변화에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조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셈이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빨리 만든 기체가 이게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 아니라는 점. 기존의 전기 수직 이착륙기 S4의 터빈 파워트레인을 그냥 얹은 형태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재활용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땜질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자료에서는 이게 엄청난 전략적 이점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그 재활용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이 전략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이점이 숨어 있죠. 두 가지요. 네. 첫째는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인증을 훨씬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항공기가 상업적으로 운항하려면 이 FAA의 형식 인증이라는 아주 까다롭고 긴 과정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아, 일종의 비행기 수능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비행기 수능. 근데 조비의 S4 모델은 이미 그 수능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모범생 같은 상태인 거예요. 아하, 기체의 기본적인 안전성이나 구조적 완전성은 이미 대부분 검증을 받았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미 수많은 시험을 통과한 기체를 기반으로 파워트레인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제출했던 그 방대한 인증 자료와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구조 변경이 적으니까 추가로 검증해야 할 부분도 최소화되고요.
완전히 새로운 비행기를 처음부터 인증받는 것에 비하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거죠. 와, 인증 절차를 단축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이점이네요. 그렇다면 생산 과정에서도 비슷한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점입니다. 생산 라인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이죠. 이 하이브리드 기체는 기존 S4와 구조적으로 80에서 90%가 동일해요. 80에서 90%요? 네. 그 말은 즉슨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값비싼 설비를 추가로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S4를 생산하는 라인에서 바로 이 새로운 모델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죠. 이건 시장의 수요에 따라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운영 비용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정말 영리한 전략이네요. 혁신은 하되 리스크와 비용은 최소화하는 방식. 자, 그럼 기술적인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 보죠. 기존의 단거리 전기 비행 기술, 이번에 보여준 장거리 터빈 기술, 그리고 여기에 자율 비행 기술까지 합쳐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만나면서 민간과 군용 시장 모두를 만족시키는 하나의 완성된 플랫폼이 탄생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특히 그 슈퍼 파일럿이라는 자율 비행 시스템, 이건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인가요?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동차의 주행 보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입니다. 이미 세스나 항공기에 탑재해서 11,000km 이상의 자율비행, 그리고 40시간 이상의 자율운항 기록을 세웠습니다. 11,000km요? 네, 이건 단순한 파일럿 어시스트가 아니라 본격적인 군용 및 상업용 무인비행 시스템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와, 11,000km면 서울에서 뉴욕까지의 거리에 육박하는 엄청난 거리인데요. 그 정도의 자율비행이 가능하다는 건 단순히 조종사를 대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시스템이 이번에 비행한 하이브리드 기체에 탑재된다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타지 않고 위험 지역의 화물을 자율적으로 운송한다거나 악천후 속에서 장거리 무인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아, GPS가 불안정한 험지 같은 곳에서도요? 네, 특히 그런 곳에서 강점을 발휘합니다. GPS 신호가 불안정한 험난한 산악 지형이나 해상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해져서 기존 항공기로는 시도조차 어려웠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비가 드디어 완전히 새로운 시장으로 뛰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로 군용 시장이요. 그 중심에 L3 해리스와의 파트너십이 있다고요? 네, L3 해리스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방산 기업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섭니다. L3 해리스의 고위임원이 직접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미래의 전장은 무인 시스템에 의존하며 조비와의 파트너십이 이를 가속화할 것이다. 와, 그건 거의 이건 사실상 조비를 미군의 차세대 무인기 공급망에 포함시키겠다는 공식적인 선언과 같은 거죠. 조비에게 군용 시장으로 들어가는 정식 입장권을 발급해 준 셈입니다. 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건가요? 정보, 감시, 정찰 임무부터 유인 전투기를 지원하는 충성스러운 윙맨, 물자 보급까지 아주 다양하게 언급되던데요. 맞습니다. 조비의 하이브리드 기체는 그 모든 조건에 거의 완벽하게 부합하거든요. 장거리 비행 능력, 헬리콥터처럼 어디서든 뛰고 내릴 수 있는 수직이 착륙 기능, 그리고 전기 모터 덕분에 가능한 저소음 비행 능력까지. 특히 기존의 대형 군용 드론과는 달리 활주로가 필요 없다는 점이 전장에서 엄청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런 파트너십만으로 거대한 방산 시장에 진입하는 게 가능할까요? 결국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마침 자료에 미국 정부가 차세대 하이브리드 자율 VTOL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2020년 예산으로 무려 90억 달러 이상을 배정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9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2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 정부의 90억 달러 예산과 조비의 비행 성공이 딱 맞물린 건 정말 흥미롭네요. 이건 조비가 정부의 필요를 미리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인 결과일까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하하, 둘 다라고 봐야겠죠. 조비는 분명히 국방부의 수요 변화를 예리하게 읽고 했었을 겁니다. 동시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술적 성숙도를 증명해 보인 거죠. 이번 비행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그 막대한 예산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종의 쇼케이스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바로 당신들이 찾던 그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라고요. 와, 판이 완전히 딱 맞아떨어진 순간이군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쯤 되면 조비는 이제 단순히 도심의 에어택시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조비의 경쟁 상대는 다른 UAM 스타트업이 아니라 기존 헬리콥터 산업 전체라고 봐야 합니다. 헬리콥터 산업 전체요? 네, 조비의 하이브리드 기체는 성능 면에서 기존 헬리콥터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예요. 자료에서도 직접 언급하고 있죠. 같은 크기의 헬리콥터보다 효율성은 2배 이상 높아서 연료비가 적게 들고 작전 시간은 길어지고요. 속도는 더 빠릅니다. 헬리콥터가 하던 역할을 더 싸고 조용하고 빠르게 대체할 수 있다는 거군요. 특히 소음 문제가 이게 도심이나 군사작전에서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전기 모터로 비행하는 구간에서는 거의 소리가 안 난다는 점이 정말 압도적인 장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소방, 구조, 응급의료, 해상수색 같은 공공부문은 물론이고요. 군사 정찰이나 후방 보급 같은 군용 시장까지 헬리콥터가 사용되던 거의 모든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거죠. 여기서 바로 조비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인 듀얼 유즈, 즉 이중용도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기술 하나를 개발해서 민간 시장이랑 군용 시장 양쪽에 모두 판매하는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지만 단순히 양쪽에 파는 것을 넘어서요. 두 시장이 서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선순환 구조요? 네. 민간 시장에서는 에어택시 같은 대량 수요를 통해서 부품 생산 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고요. 수많은 비행 데이터를 축적해서 기술을 빠르게 고도화합니다. 그리고 그 저렴하고 검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방산 시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계약을 확보하는 거죠. 반대로 방산 시장에서 요구하는 극한의 안전성과 보안 기술은 다시 민간 에어택시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요. 아, 그런 선순환 구조군요. 하나의 기술과 생산 라인을 공유하면서 두 개의 거대한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아주 영리하고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전기 S4 모델로 도심 항공 시장을, 하이브리드 S40 모델로 군용 및 장거리 상업 시장을 동시에 잡겠다. 이 큰 그림이 이번 비행으로 완성된 거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비행은 조비의 사업 모델이 마침내 완전한 형태를 갖췄다는 것을 시장에 알린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조비의 첫 하이브리드 비행은 단순히 멋진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직 통합을 통한 압도적인 개발 속도, 기존 플랫폼을 활용해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영리한 전략, 그리고 군용과 민수용 시장을 모두 겨냥하는 자율비행 기술의 결합까지 조비가 가진 모든 잠재력을 단 한 번의 비행으로 응축해서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압축해줍니다. 전기 VTOL이라는 뿌리에서 시작해서 하이브리드 기술로 확장하고 자율비행으로 미래 시장까지 선점하겠다는 거죠. 조비는 이제 단순한 UAM 스타트업이 아니라 미래 항공과 방위 산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문득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민간과 군용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고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는 듀얼 유즈 전략이 항공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만약에 자동차, 로봇공학 혹은 인공지능 같은 다른 산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된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차에 바로 적용되고 반대로 우리가 게임을 위해 사용하던 그래픽 처리 장치가 국방 시뮬레이션의 핵심이 되는 것처럼요. 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미래.